안녕하세요. 혹시 같은 환경에서도 유독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실하고 착한데도 늘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이 왜 있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정말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이들은 지위가 높거나 기선제압을 위해 화를 잘 내거나 혹은 차갑고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회색 심리학의 진실은 훨씬 더 정교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처음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대할 때 매우 친절하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매우 견고한 경계선입니다. 그런 느낌은 과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와 태도, 특히 주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서 조용히 묻어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은 분노를 마주했을 때나 큰 이익 앞에 섰을 때,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때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고들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오늘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하는 5가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본인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관계에서 주도권을 찾고 싶다면 이 내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첫 번째 행동은 외부의 자극에 너무 빨리 또는 너무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대답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항상 자신만의 일정한 지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변의 흔한 사례들을 떠올려 보세요. 전화벨이 울리거나 메시지 알림이 뜨자마자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몇 초 만에 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대화 중에 상대방이 아주 사소한 부탁이라도 하면 자신이 정말 원하는지나 시간이 있는지도 따져보지 않고 곧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수락하곤 합니다. 심지어 무례한 농담을 들어도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즉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반응하기도 합니다. 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심층 심리학 관점에서 볼 때 너무 빠른 반응은 주도권과 조절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즉시 반응하고 대기 중이라면 상대방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통제하기 쉽다거나 이 사람의 시간과 가치는 그리 비싸지 않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경향은 보통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합니다. 과도한 호의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이든 항상 준비되어 있고 즉각 반응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덜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반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반응할 뿐입니다. 가벼운 반응의 결과는 결국 타인의 눈에 도구 같은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예측 가능해지면 그에 따라 존중의 깊이도 한 단계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드리는 조언은 일부러 거만하게 굴거나 잘난 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부탁을 하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한다면 잠시 3초 정도 멈춰보세요.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바로 개인의 주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가식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가장 빨리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대답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실천하는 두 번째 행동은 자신의 경계를 절대 모호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레드라인은 타인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마지막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무게감 있게 비치는 사람들은 이 경계를 매우 날카롭고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동료가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조금 심한 농담을 던졌을 때 마음속으로는 매우 불쾌하지만 분위기를 망치거나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억지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넘긴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주말에 개인적인 계획이 있었는데도 친구가 급하지 않은 일을 갑자기 부탁하자 마음속으로는 거절하고 싶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위험할까요? 사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탐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에 웃어넘기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내 경계는 신축성이 있으니 조금 더 넘어와도 괜찮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경계가 흔들린다는 것을 눈치채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 무시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농담은 더 독해지며 요구는 더욱 비상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격적이거나 말다툼을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일관성에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어떻든 끝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반응합니다. 단지 침묵하거나 웃음을 멈추거나 혹은 아주 짧게 말할 뿐입니다. 나는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말이죠. 평소에 부드러운 태도에서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갑자기 진지하게 변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만들어냅니다. 일관성이 없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언제 여러분이 진짜 화가 났는지, 언제 그냥 그러는 척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여러분이 항상 타협할 것이라고 단정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시당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즐겁지 않을 때 웃는 것을 멈추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심리 훈련이지만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누군가 선을 넘었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내면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게 하세요. 거친 말을 내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태도의 일관성만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원칙이 있는 사람만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경계를 지키는 것은 타인을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삶의 평온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의 기쁨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가치는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즉시 지나치게 들뜨거나 심지어 그 칭찬에 보답하기 위해 평소보다 과하게 애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반대로 동료의 가벼운 비판이나 심지어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 하나에도 무너지고 불안해하며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이 무시당하기 쉽게 만들까요? 회색 심리학에서 외부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 가치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나를 좋게 평가해달라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감정을 말 한마디로 쉽게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존중을 잃게 됩니다. 사소한 말 몇 마디로 기쁨과 슬픔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굳이 존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우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진실이 아닌 참고용 데이터로만 여깁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으면 이미 스스로 자기 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전할 뿐입니다. 비판을 받았을 때도 그것이 고칠 점이 있는 정당한 비판인지 차분히 분석하고, 그렇지 않다면 감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옆으로 치워둡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견고한 내면의 가치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칭찬에 들뜨는 것을 허용하면 비난에 무너지는 것 역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아를 조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감정의 주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변하지 않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측하기 어렵고 존경스러운 존재로 보이게 합니다. 감정적인 지렛대를 이용해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인정을 구하는 삶의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게 되고 인정받기 위해 관점을 바꾸다 보면 결국 쉽게 대체될 수 있는 희미한 복사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묻는 대신 나는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때는 누구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식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때 타인의 무시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판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고 삶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네 번째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타인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투명성을 조절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신비로운 척하지는 않지만 외부인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자신만의 침묵의 공간을 항상 남겨둡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보통 더 신중해지고 존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반면 만난 지 몇 번 되지 않았는데도 수입이나 가정사 혹은 가장 깊은 공포까지 모두 알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교 모임에서 요즘 업무는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은 상사와의 갈등이나 자신의 피로함에 대해 길게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정보를 통제하는 이 행동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심층 심리학 관점에서 인간은 탐색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원시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투명하면 지극히 예측하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회색 심리학에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지위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이 쥐패를 모두 알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공격할 약점이 어디인지, 조종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보통 어느 정도의 거리감과 예측 불가능함에서 나옵니다. 너무 솔직하고 과하게 공유하는 것의 결과는 스스로 자신의 방어 갑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인은 진실하게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타인이 기회가 있을 때 무시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셈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면 존중 또한 함께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일부분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남겨두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거나 가식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공적인 정보이고 무엇이 사적인 영역인지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침묵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마세요. 이때는 과시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타인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존중받게 만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감은 타인이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삶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특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찰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은 자신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견뎌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모든 사람이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위험한 안건에 동의하고 있을 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을 알면서도 유일하게 약점을 지적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친구가 계속해서 약속에 늦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기다림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도 늦는다면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친구가 불쾌해하거나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왜 이런 기꺼이 갈등을 일으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존경을 불러일으킬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미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가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거나 불만을 억지로 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회색 심리학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는 것은 당신의 편안함이 나의 경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역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얘라고 말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존경합니다. 마찰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와 시간이 한정적이며 조건부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강인함은 추진력을 만들어내어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려는 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건드리면 논쟁이나 강한 저항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마찰을 피하기만 하면 결국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게 됩니다. 절대로 반격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누구나 조금씩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여러분 본인도 자신이 손해만 보는 관계 속에서 억울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색한 침묵의 순간이나 불편한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에 가장 솔직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무례하게 구는 것을 선택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존중이 결여된 상황과는 타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몇몇질 낮은 사회적 관계를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로부터 진짜 존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